굿모닝. 설날 새벽입니다. 병원에도 지금 응급실 앞에 사람이 앉아 있구나. 누가 또 아픈가 보다. 참, 오늘 같은 날 아프면 참 더 마음이 심란하죠. 그래도 오늘도 아픈 사람도 있고, 오늘 같은 날도 죽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네. 어찌되었던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에 우리는 2번 새해를 맞이해요, 그죠? 뭐 나쁘지 않아. 양력 달력으로 1월 1일에 우리가 지켰던 약속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뭐 한 번쯤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죠?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뭐 올해서부터 담배를 끊겠다, 술을 안 마시겠다, 뭐 내지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등등,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또 가다듬기 위해서 새해 다짐, 더욱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나왔어요.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그래도 차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죠?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차가 많은 동네인데. 자,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딱 인사를 굿모닝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굿모닝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도 역시 굿모닝 그렇게 하죠. 말 그대로 하면은 좋은 모닝 아침이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저는 아침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좋은 아침? 개뿔, 오늘 무슨 좋은 아침이야. 내가 굿모닝 그럼 오케이 배드모닝. 알았어 너는 좋으냐 나는 나쁘다. 배드모닝. 그러진 않잖아, 그죠?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야, 비가 오는데 이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 영어 선생 맞아? Rainy morning, 비가 오는 아침이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굿모닝 하면 굿모닝 했는데,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 자, How are you? 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은 동막골 그 옛날 영화에서 보면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s, and you 하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잖아. 그래, 지금 오늘 상태가 좀 어때? 아유, 난 좋지.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래, 너는 어때? 이거잖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래? How are you? 너는 오늘 상태가 어때? No good. I'm bad. 아닙니다. How are you? 그러면 항상 대답은 어떻게?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대답이에요. 자, 제가 한국말로 묻습니다. 좋은 아침에 안녕하세요. 자, 저기서 사람이 와.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안녕하세요. 나보고 지금 안녕하냐고 묻는 거잖아. 그럼 상대방이 안녕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집 개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안녕 못해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뜯어놓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이 진짜 안녕하세요 하고 묻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대답이 나 오늘 안녕 안 한대? 그럼 안녕 안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안녕하세요의 대답은 항상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영어에서도 good morning 그러면 항상 대답은 good morning. How are you? 그럼 대답은 항상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대답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거기에 정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오늘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이죠.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자식들도 보고 손자들도 보고 참 좋은 날이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좋은 날을 악몽의 날로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된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네? 다시 얘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야, 내가 지금 안녕하냐고 묻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안녕한지를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말아라. 본래 그러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다. 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때 오랜만에 봤는데 냅다. 그래, 어떻게 뭐 결혼 계획은 어떻게 돼가냐? 이런 거 묻지 말라고. 그거 물을까봐 그 일가 친척 만나는 게 괴롭다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뭐 그런 또 자식이 있거나 그랬을 때 취직은 잘 돼가냐?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래, 들어가는데 연봉은 얼마나 받아? 그런 거 좀 묻지 말라고. 결혼한 자녀에게 그래, 뭐 어떻게 애는 안 낳냐? 그런 것 좀 묻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아? 안녕하세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러고 살으라고. 그게 삶의 정석이에요. 그게 삶의 정석이야. 응?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그런데 나의 고민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있어도 그냥 없는 척 무심하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매일 만나서 여러분 행복한 아침이에요.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울랄라 울랄라 이러니까 나는 고민도 없어 보여요? 여보셔, 나 인간이 아니야? 왜 없겠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말하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인생은 그냥 각자 고민을 안고 그냥 각자 그냥 사는 거예요. 어? 다시 얘기해서 우리 빨개 벗고 살지 않잖아. 예? 감추고 살잖아. 옷 입고, 어?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자르고 감추고 살잖아. 감추고 미소 짓고. 그러면 그냥 겉에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유, 옷 예쁘네. 옷 잘 입었네. 예쁘던 말던. 야, 왜 옷도 그런 거 사 입었냐. 요즘 얼마나 그 옛날 디자인 뭐 그런 거 많.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갑자기 가다가 걸음 멈추게 만드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건 네 생각이지. 어? 아니, 상대방이 나름대로 뒷단에는 멋있다고 입은 옷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서 그냥 옛날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 나름대로 그 사연이 있어서 본인이 골라 입은 옷이잖아요. 냅둬. 그럼 뭐라고 얘기해? 굿모닝 하듯이. 와, 옷 멋있는데 좋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어. 뭐 굳이 또 아니, 이거 옛날에 산 거예요. 예. 그럼 아니야, 그래도 멋있어. 역시 안목이 있어. 아, 옛날부터 안목이 있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어? 그게 정답이야. 왜 자꾸만 그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서 자꾸 저 옷 속에는 어떤 몸매가 있을까? 저 화장을 지우면은 저게 주근깨가 몇 개 있을까? 혹시 안에 흉터가 있을까?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에?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왜 자꾸 물어보냐고.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왜요? 그 성형외과 갖고 고쳐주려고?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 왜 나서서 얘기하냐고. 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많은 사람이 만나면은 행복할 수도 있는 날이지만, 오늘 같은 날이 행복은커녕 가장 악몽 같은 그런 날이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가친척이 만나서 오랜만에 좋은 얘기, 덕담 나누고 좋은 얘기 하고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걸 자꾸 구체적으로 야, 니네 저 아파트값 올랐니? 거기 요즘 뭐 재개발해? 그런 거 왜 묻냐고. 묻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예.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도 가급적 하지 말고, 그럼 뭐 무슨 얘기 하냐고요? 그냥 굿모닝 하와이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재밌는 얘기, 사적인 얘기 가급적 하지 말고. 사적인 얘기 백날 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는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집안 얘기도 종종 하죠. 자식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꼴 보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은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괜찮아. 근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저는요, 우리 형제라든가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앞에서보다 저희 가족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가급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일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수조 원 부자다. 부자거나 말거나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애가 13명이 되었던, 돈이 많던, 창고에서 자건 나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 아프리카 사람이 죽어간다. 불쌍하지? 내 앞에서 죽어가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죽는 것보다는 덜 슬프지. 맞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 특히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저의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특히나 뭐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을 언짢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왔다. 그럼 반드시 자랑세를 내야지 되는 거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저보다 10살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누나 넷에 형 하나인데 저는 저 형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형이 나름 저보다 똑똑합니다. 옛날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왜 형이 참 제 인생에 도움이 되냐면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 비교적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10살이 많거든요. 10년 후에 잘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보다 10살이 많으니까. 예. 그 저는 형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뭐 젊었을 때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권력 쥐고 뭐 그랬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없고, 역시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도 이제 내가 60년생이니까 만으로 67세죠. 2026년이지. 26, 만으로 66. 우리 형이 76. 그 나이쯤 되니까 정말 어제도 만나고 이제 오늘도 제가 만나거든요. 어머니 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요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대요. 왜냐면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제 나이 또래도 엇비슷할 겁니다. 우선 자식들 중에 예에서 평균적으로 자식이 둘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한 경우들도 꽤 있대요. 물론 둘 다 안 한 경우도 있고 둘 다 결혼한 경우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한 경우도 꽤 있대네. 또 결혼을 해도 애가 없는 경우도 꽤 있고. 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죽은 경우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 가정사가 너무너무 나중에 알고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뭐 우리 손자가 이번에 뭐 빈사고를 갔다. 아직 그 나이는 아닌가? 그 나이인가? 뭐 이런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하버드 어디를 갔다, 이런 얘기 하기가 그냥 민폐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사연이 복잡하니까 알고 보면. 예? 알고 보면. 그래서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지. 왕따지, 왕따. 그쯤 되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말은 안 하지만 다 한두 가지씩의 지병들을 다 가지고 있고, 지병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나타나면 또 어느 날 부고장이 날라오고 뭐 이런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뭐보다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자식 얘기죠, 그죠? 자식 얘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자식도 결국 또 돈 문제죠. 그런 걸로 또 복잡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설날이잖아요, 설날.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만나야 되잖아.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기왕이면 그 얼마나 그 형제지간도 어렸을 때 같은 부모 밑에서 얼마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연이 많았던 할 얘기가 많은 관계예요. 그죠? 그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시골에 오랜만에 가면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인가? 국민학교 같이 보냈던 동창들도 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참 오늘 같은 날이 좋은 날이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ood morning 하면 good morning 여기까지만 해야 돼.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를 다 이래야 된다니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 옷 입고 화장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아유 예쁘구나. 대충 감추고 있으면 속에 뱃살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뱃살이 얼마나 그거 왜 궁금해 그게 왜 궁금하냐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아유 옷이 예쁘네. 아유 얼굴도 예쁘네. 예쁜 얼굴 화장 100개 놓으면 그 안에 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 왜 궁금해. 그거 왜 알려고 하냐고.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공존한다고요. 저는 이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삽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사는 거지. 딸이랑 사위랑 사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랑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랑 사위가 가까이 살면 좋죠. 기왕이면 좋죠. 기왕이면.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 그게 좋으려면 서로가 애틋하고 서로가 편해야 돼.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죠. 그게 제일 포인트야.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보다는 와이프가 훨씬 더 현명합니다. 현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보고 싶어요. 전 딸도 보고 싶고 사위도 보고 싶고 진짜 그래. 참죠. 보고 싶다고 뭐 맨날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 짜증나. 난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서 어떨 때 짜증나. 뭐 이렇게 상담하고 있고 뭐 하고 했는데 띵 전화하고 성씨가 어디고. 아이고 참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요. 어떨 때 그냥 차단시켜 놓는 데니까. 그 마음은 알지. 올해 만으로 98세 되셨는데 노모가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기다리지. 근데 뭐 아이고 우리가 자식 보고 싶은 만큼 자식이 부모 보고 싶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매주 성당 가지 않습니다. 가끔 가는데 와이프는 이제 매주 가고 그 다음에 딸이랑 사위는 매주 갑니다. 성당을. 마음 같아서는 우리는 같이 가고 싶죠. 일주일에 성당을 같이 가면 그 김에 또 만나고 또 성당에서 미사 보고 나면 같이 점심을 먹든 뭐 저녁을 같이 하든 얼마나 좋아. 옛날에 그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온 자식들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아침 운동도 하고 걷고 뭐 그랬다는 일이 있죠.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야. 지금도 뭐 그런 집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가끔 일요일에 오늘 어떻게 몇 시에 간대 애들은 성당을.
일체 안 물어본답니다. 예. 예,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 걸로. 왜? 뭐 엄마는 몇 시에 가는데 너희는 몇 시에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숙제가 되고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예? 예. 그냥 뭐 엄마 간다니까 그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말고 그냥 각각의 인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입김을 넣어서 관여해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살아도 부모는 그냥 주는 존재. 나는 너희 인생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너희가 혹시 뭐를 아쉬워서 부탁을 하면 뭐 그때 상황이 되면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아님 말고 그대들은 알아서 인생을 사시오. 저희는 뭐 그런 주의입니다. How are you? 그럼 대답은 항상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다 이거. 너는 너, 나는 나. 심지어 저하고 와이프도 그래요.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전화로 자기 그 기억이 잘 안 난다. 도장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던가? 전화가 왔어요. 내 집에 있는데.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서랍 어디에 있대. 딱 열어보니까 우와, 은행 통장이 아마 100개가 보이더라고요. 은행 통장. 순간적으로 열어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이제 주부니까 제가 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내가 준 돈을 어디다 쓸까 궁금해. 순간적으로 궁금해. 근데 제가 꾹 참았어요. 그냥 덮었어. 안 봤어 일부러. 왜냐면 그거 보고 나면 내 밤이 안 편할 것 같아. 거기는 더러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친정으로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그건 뭔지. 뭐 어쨌든 개인의 사생활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 큰 돈이 예를 들어서 건네갔다. 그런데 물어볼 거 아니야. 여보 내가 우연히 그 통장을 봤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뭐 몇 년도에 큰 돈이 얼마가 어디로 갔다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에? 그 말하자면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옷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고 들춰본 거 아니야. 에? 그 누가 좋아해? 에? 그러니까 짜증을 내겠지. 그리고 또 설명을 하겠지. 당황을 하겠지. 물론 죄진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왜 그거를 본인이 남편한테 소명을 해야 돼? 왜 해야 돼,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덮었어.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우리 와이프가 가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오빠는,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우리 오빠는, 하여간, 자기한테 생활비를 주는데 평생 돈을 주고 나서 그 어디다 썼는지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만대라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썼어? 지금 얼마 갖고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안 물어봐서 너무너무 그게 좋다. 맞는 얘기야, 그죠?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럼 만약에 그걸 주고 나서 어디다 썼냐, 뭐 하냐 그러면 본인도 조금 그냥 공개하지 않고 쓰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인데. 근데 내가 자꾸 그런 거를 캐묻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생활비를 받아도 그것도 스트레스일 거고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그럼 당신이 생활해. 오빠가 생활해 그럼. 뭐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숨잖아.
예, 나는 그게 더 싫은 것 같거든요. 예. 자꾸 뭔가를 강요하고 상대방이 그 운신의 폭이 없게 만들면은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다고. 예? 그 거짓말 하면은 뭐 당해야지 뭐. 예. 근데 왜 상대방을 거짓말을 하게 만드냐고. 그거 옳지 않지.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지혜가 저는 그래서 전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집어 던져놓고 뭐 카톡이 오든 말든 누가 오든 말든 우린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검사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애시당초로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공존이 되지. 누구 만났어?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지금 어디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자꾸 하고 그러면 불편해져. 누구나 그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굿모닝 하면 굿모닝 하는 것처럼 각자 다 아픈 구석이 있고 감추고 싶은 구석이 있고 그런 거예요. 본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상대방에게 나 이런데 아파. 그것도 바보야.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다 마음속에 병을 갖고 있고 고민이 있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남들 앞에서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도 다 안고 그리고 겉으로는 헤헤헤 희죽이죠. 그래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죠. 그냥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 힘들어 뭐해 그러면 상대방이 피하잖아. 속으로 야 고민이 너만 있냐? 아유 그거 네 알아서 해. 다 네가 씨앗을 뿌린 거지. 그걸 왜 남한테 자꾸 얘기해. 속으로는 그런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진짜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일가 친척 자식들 만나서 좋은 시간이 될 텐데 절대 너무 상대방의 바운더리 범위를 사적인 범위를 침범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공존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쁜 정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기 조금 밝은 데 가서 가위바위보 해야지.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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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